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보안 약점 진단원 강좌 11편으로 응답과 숫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안 약점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HTTP 응답 분할과 정수형 오버플로우입니다. 이번 편의 핵심 문장은 보이지 않는 경계를 지킨다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경계일까요? HTTP 응답 분할에서는 HTTP 헤더와 본문을 구분하는 경계가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값 안에 계행 문자가 들어가면 서버가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헤더나 응답 본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수형 오버플로우에서는 숫자의 범위라는 경계가 중요합니다. 정수형 변수는 무한히 큰 숫자를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용 범위를 넘어가면 값이 음수로 바뀌거나 예상하지 못한 값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약점이 전혀 달라 보입니다. 하나는 HTTP 응답 헤더와 관련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숫자 연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개발자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경계를 확인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HTTP 헤더에 들어가는 값에서 계행 문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응답 구조가 깨질 수 있습니다. 숫자 연산을 하기 전에 범위를 확인하지 않으면 계산 결과가 의도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HTTP 응답 분할과 정수형 오버플로우의 정의, 위험성, 취약 코드와 안전 코드, 그리고 코드 리뷰에서 확인해야 할 진단 포인트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와 파이썬 예제를 함께 보면서 언어가 달라도 보안 원리는 같다는 점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번 편에서 다루는 약점은 구현 단계 보안 약점 중 보안 기능 유형에 해당합니다. 보안 기능 유형은 인증, 접근 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 보안과 관련된 기능을 부적절하게 구현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 약점 그룹입니다. 전체 구현 단계 보안 약점은 4개이고 그중 보안 기능 유형은 16개입니다. 이번 11편에서는 그중 13번과 13번 두 가지 약점을 다룹니다. 첫 번째는 HTTP 응답 분할입니다. HTTP 응답 분할은 HTTP 응답 헤더에 외부 입력 값을 넣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 안에 계행 문자, 즉 CR과 LF가 포함되어 있으면 공격자가 응답 구조를 나눠서 가짜 헤더나 가짜 응답 본문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XSS 공격이 발생하거나 프록시 서버와 CDN 캐시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수형 오버플로우입니다. 정수형 오버플로우는 정수형 변수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을 넘어섰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바의 int 최대값은 2147,483,647입니다. 이 값에 1을 더하면 정상적으로 2047,483,648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음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버퍼 크기 계산, 반복문 조건, 결제 금액 계산, 권한 검증 로직 등에 사용되면 심각한 보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편도 이전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약점의 정의를 이해하고 왜 위험한지 살펴봅니다. 그 다음 취약 코드와 안전 코드를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진단원이 코드 리뷰에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이번 편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HTTP 헤더에는 계행 문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수 연산 전에는 반드시 값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약점은 HTTP 응답 분할입니다. HTTP 응답 분할은 HTTP Response Splitting이라고 부르며 CWBE-13에 해당합니다. 이 약점은 HTTP 응답 헤더에 삽입되는 외부 입력값의 계행 문자가 포함될 때 발생합니다. HTTP 응답은 크게 상태줄, 헤더, 빈줄,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브라우저나 프록시 서버는 줄바꿈을 기준으로 HTTP 헤더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CR 또는 LF 같은 계행 문자가 포함되어 있고 이 값이 응답 헤더에 그대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서버는 하나의 헤더 값을 넣는다고 생각했지만 브라우저나 중간 서버는 그것을 여러 줄의 헤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공격자가 새로운 헤더를 추가하거나 응답 본문 일부를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선택한 언어 값을 쿠키나 헤더에 넣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값은 코, NJP 같은 단순 문자열입니다. 하지만 공격자가 입력값 안에 계행 문자를 넣으면 서버가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헤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트 쿠키 헤더가 조작되면 악성 쿠키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로케이션 헤더가 조작되면 리다이렉트 흐름이 변질될 수 있고 응답 본문에 스크립트가 삽입되면 XSS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HTTP 응답 분할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캐시 오염입니다. 프록시 서버나 CDN이 조작된 응답을 정상 응답으로 캐시하면 공격자 한 명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용자에게도 악성 응답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한 요청의 응답이 깨지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용자에게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방어 방법은 명확합니다. HTTP 헤더에 외부 입력값을 넣기 전에는 반드시 CR과 LF를 제거해야 합니다. CR은 Carriage Return, LF는 Line Feed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줄바꿈 문자입니다. 입력값 검증 단계에서 개행 문자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어 설정, 파일명, 리다이렉트 주소, 쿠키 값처럼 HTTP 헤더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값에는 줄바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직접 문자열로 헤더를 조립하기보다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안전한 헤더 설정 API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프레임워크는 헤더 값에 개행 문자가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거나 오류로 처리합니다. 보안 약점 진단원 입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외부 입력값이 HTTP 헤더에 들어가는가? 그 값에서 CR과 LF를 제거하는가? 직접 헤더 문자열을 조립하고 있지는 않은가? 프레임워크의 안전한 헤더 설정 API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 HTTP 응답 분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HTTP 응답 분할의 취약 코드와 안전 코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바의 취약 코드입니다. 사용자 입력값 랑을 request, get 파라미터로 가져온 뒤 그대로 쿠키 값을 사용합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언어 설정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콜을 입력하면 한국어, n을 입력하면 영어 설정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랑 값에 개행 문자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값을 제거하지 않고 헤더나 쿠키에 사용하면 공격자가 가짜 헤더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의 취약 코드도 같은 원리입니다. 플락에서 랑 값을 가져오고 응답 헤더 x랑에 그대로 넣습니다. 이 값에 CR 또는 LF가 들어있다면 응답 헤더 구조가 깨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코드는 무엇이 다를까요? 자바의 안전한 코드에서는 랑 값에서 개행 문자를 제거합니다. 정규표 현식을 이용해 CR과 LF를 빈 문자열로 바꾼 뒤 쿠키에 사용합니다. 파이썬의 안전한 코드도 동일합니다. 숲을 이용해 입력값에서 CR과 LF를 제거한 뒤 응답 헤더에 넣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헤더에 들어가는 값은 일반 텍스트와 다르게 다뤄야 한다는 점입니다. HTML 본문에 출력되는 값은 XSS를 막기 위해 HTML 인코딩이 중요합니다. SQL 쿼리에 들어가는 값은 SQL 삽입을 막기 위해 파라미터 바인딩이 중요합니다. HTTP 헤더에 들어가는 값은 응답 분할을 막기 위해 개행 문자 제거가 중요합니다. 즉, 입력값이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따라 방어 방식이 달라집니다. 진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코드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Response, add header response, set header response, add cookie, send redirect, location 헤더 설정, Flask의 resp, headers, Django의 HTTP response 헤더 설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값이 사용자 입력값에서 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입력값이 헤더에 들어가는데 CR과 LF 제거가 없다면 HTTP 응답 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HTTP 응답 분할 방어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HTTP 헤더에 외부 입력값을 넣기 전에는 반드시 개행 문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안전한 헤더 설정 API를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약점은 정수형 오버플로우입니다. 정수형 오버플로우는 인테그럴 오버플로우라고 하며 CWE 190에 해당합니다. 정수형 오버플로우는 정수형 변수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을 넘어설 때 발생합니다. 그 결과 값이 음수가 되거나 0이 되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값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정수형은 무한한 숫자를 담는 공간이 아닙니다. 정해진 크기 안에서 숫자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자바의 int에는 32비트 정수형입니다.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은 2147 44838.647입니다. 이 값에 1을 더하면 수학적으로는 2088-383-1648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티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값이 음수인 2147-488-38648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보안 약점이 될까요? 단순 계산 결과가 틀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버퍼 크기를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개수의 1을 더해서 버퍼 크기를 정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력값이 너무 커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실제 필요한 크기보다 훨씬 작은 크기가 할당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데이터를 복사하면 버퍼 오버플로우 같은 더 큰 취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결제 금액 계산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품 수량이나 가격 계산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결제 금액이 음수나 비정상적인 값이 될 수 있습니다. 인증이나 권한 검증 로직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숫자 비교 조건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원래는 차단되어야 할 값이 조건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정수형 오버플로우는 특히 자바, C처럼 정수 타입의 범위가 명확한 언어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파이썬의 기본 인티는 자동으로 큰 정수를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파이썬 코드에서는 오버플로우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이썬에서도 C 확장 모듈, 스트럭트 패킹, 바이너리 프로토콜 처리, 데이터베이스 필드 변환, 외부 시스템 연동에서는 범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이썬이라고 해서 항상 안전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시스템과 연결되는지, 숫자가 어떤 타입으로 변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어 방법은 명확합니다. 정수 연산을 하기 전에 값이 허용 범위 안에 있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자바에서는 math, adexec 같은 오버플로우 감지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메서드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조용히 이상한 값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파이썬에서는 C 연동이나 struct 사용 전에 값이 해당 타입의 범위 안에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정수형 오버플로우의 핵심은 숫자의 경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너무 큰가? 더하기, 곱하기, 크기 계산 전에 범위를 확인했는가? 계산 결과가 버퍼 크기나 권한 조건에 사용되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정수형 오버플로우의 취약 코드와 안전 코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자바의 취약 코드입니다. 사용자 입력값 컨트롤 인티거, parse int로 정수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count1을 더해서 토탈을 계산합니다. 문제는 count 값이 이미 int의 최대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count가 1147,483.6447이라면 여기에 1을 더하는 순간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토탈은 양수가 아니라 음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토탈 값을 버퍼 크기 할당에 사용하면 잘못된 크기의 버퍼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후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더 큰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파이썬의 취약 코드에서는 struct, 팍을 사용합니다. 파이썬의 인티 자체는 자동 확장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덧셈에서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struct, 팍에서 unsigned int 형식으로 값을 패킹하려면 값이 정해진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난 값을 사전 검증 없이 넣으면 오류가 발생하거나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자바 코드는 math, adexec를 사용합니다. math, adexec는 계산 결과가 정수 범위를 초과하면 arithmetic exception을 발생시킵니다. 즉 조용히 이상한 값으로 바뀌는 것을 막고 예외 처리를 통해 안전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파이썬 코드는 struct, 팍을 하기 전에 값의 범위를 직접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unsigned int는 0부터 4294-67,295까지의 범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값이 이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범위를 벗어나면 value error를 발생시킵니다. 진단원 입장에서 정수형 오버플로우를 볼 때는 다음 지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사용자 입력값이 숫자로 변환되는가? 둘째, 그 숫자에 더하기, 곱하기, 크기 계산이 수행되는가? 셋째, 계산 결과가 배열 크기, 버퍼 크기, 반복 횟수, 결제 금액, 권한 조건에 사용되는가? 넷째, 연산 전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검증하는가? 다섯째, 자바라면 math, add exact, math, multiply exact 같은 안전한 연산 메서드를 사용하는가? 여섯째, 파이썬이라면 C 확장, struct, 바이너리 변환, 외부 시스템 연동 전에 범위를 검증하는가? 정리하면 정수형 오버플로우는 단순한 숫자 오류가 아닙니다. 계산 결과가 보안상 중요한 판단에 사용될 때 취약점이 됩니다. 따라서 숫자 연산을 할 때는 항상 범위 초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이번 편에서 다룬 두 가지 약점을 코드 리뷰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HTTP 응답 분할입니다. HTTP 헤더에 삽입되는 외부 입력값에서 CR과 LF를 제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 입력값이 HTTP 헤더에 들어가는가? 쿠키 값, 로케이션 헤더, 사용자 지정 헤더에 입력값이 사용되는가? 이 입력값에서 CR과 LF를 제거하는가? 개행 문자를 허용하지 않는 입력값 검증이 있는가? 프레임워크의 안전한 헤더 설정 API를 사용하는가? 직접 HTTP 응답 문자열을 조립하고 있지는 않은가? 특히 response, add header, response, set header, response, add cookie, send redirect, flasky response. headers 같은 코드는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수형 오버플로우입니다. 정수 연산 전에 범위를 검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입력값이 숫자로 변환되는가? 그 숫자로 더하기, 곱하기, 크기 계산을 하는가? 계산 결과가 버퍼 크기, 배열 크기, 반복 횟수, 결제 금액, 인증 조건에 사용되는가? 자바에서 인티나 롱 범위 초과 가능성을 검사하는가? math, add exact math, multiply exact 같은 안전한 메서드를 사용하는가? 파이썬에서 C 연동, struct, 바이너리 패킹 전에 범위를 확인하는가? 이번 편의 두 약점은 모두 경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HTTP 응답 분할에서는 헤더의 줄 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수형 오버플로우에서는 숫자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안 약점 진단에서는 단순히 입력값 검증이 있는가? 라고만 보면 부족합니다. 입력값이 어디에 쓰이는지 봐야 합니다. 헤더에 들어가는 값인지, 숫자 연산에 쓰이는 값인지, 버퍼 크기를 결정하는 값인지, 권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값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입력값이라도 사용 위치에 따라 필요한 방어 방식이 달라집니다. HTML에 출력되면 XSS 방어가 필요합니다. SQL에 들어가면 파라미터 바인딩이 필요합니다. HTTP 헤더에 들어가면 개행 문자 제거가 필요합니다. 정수 연산에 들어가면 범위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입력값의 사용 문맥을 따라가는 것이 코드 리뷰의 핵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응답과 숫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안 약점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HTTP 응답 분할입니다. HTTP 응답 헤더의 외부 입력값을 사용할 때 CR과 LF 같은 개행 문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공격자가 가짜 헤더나 가짜 응답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XSS, 악성 쿠키 설정, 캐시 오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TTP 헤더에 들어가는 모든 외부 입력값에서는 개행 문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입력값 검증 단계에서 개행 문자를 허용하지 않고 가능하면 프레임워크의 안전한 헤더 설정 API를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수형 오버플로우입니다. 정수형 변수가 허용 범위를 넘어가면 음수나 예상하지 못한 값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값이 버퍼 크기, 반복문 조건, 결제 금액, 인증 로직에 사용되면 보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 연산 전에는 값이 허용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바에서는 math, add exact 같은 오버플로우 감지 메서드를 사용하고 파이썬에서는 C 연동이나 struct 사용 전에 범위를 직접 검증해야 합니다. 이번 편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헤더에는 개행 없이 숫자에는 경계 검사를 적용한다. 작은 문자 하나, 작은 숫자 계산 하나가 전체 시스템의 동작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안 약점 진단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입력값의 사용 위치를 보는 것입니다. 이 값이 HTTP 헤더에 들어가는가? 이 값이 숫자 연산에 사용되는가? 이 값이 버퍼 크기나 권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가? 이 질문을 통해 HTTP 응답 분할과 정수형 오버플로우를 훨씬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12편에서는 입력 데이터 검증과 관련된 또 다른 약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안 기능 결정에 사용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포맷 스트링 삽입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